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시험 전략 첫 단영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대명사 it의 다양한 사용법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 it은 문장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고 또 딱히 더 어려운 특별한 문법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쉽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먼저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것이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it은 앞에 나온 특정한 단수 명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앞에 나온 불특정한 단수 명사를 가리킬 때는 대명사 one을 써야 됩니다. 자, 1번 예문에서 나는 한 권의 책을 샀다. 이럴 때는 불특정한 한 권의 책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렸다. 얼마 후에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명사 it을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책을 살 때는 불특정한 한 권의 책이었지만 내가 사고 난 이후에는 나의 책이라는 특정한 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대명사 it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who is it 이라고 했을 때는 누가 왔을 때 누구와 왔는지 정확히 모를 때 who is it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명사 it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it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물만이 아니라 사람도 가리키고 또 추상명사 자체도 가리킬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리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자연은 풍요롭다.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라는 의미에서 제기대명사의 관용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에서는 만약 당신이 영어를 말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연습을 해야 한다. 그것 전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before it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i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앞에 있는 특정한 단수 명사가 아니라 앞에 나온 구나 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문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수 명사만이 아니라 앞에 나온 구나 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은 비인칭 주어 it입니다. 비인칭 주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표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5시다 라는 말을 영어로 했을 때 5 o'clock is 라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 is 다음에 보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어를 쓸 게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태로는 문장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대신 주어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 거리, 날씨, 명암, 상황을 나타낼 때 it을 주어 자리에 쓴다. 그리고 그 it을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예문은 5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t is 5 o'clock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2번은 5km이다 라는 의미이고 여기서부터 역까지 5km 거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나타낼 때도 주어 자리에 it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은 밖에 아주 날씨가 덥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날씨를 나타낼 때 마찬가지로 it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it is getting dark,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밝고 어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비인칭 주어 it이 되겠죠. 그리고 5번은 it's up to you 라는 표현에서 그것은 너에게 달려있다.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는 특정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막연한 상황을 가리키는 그런 경우에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은 너에게 달려 있어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가주어와 가목적어입니다. 영어에서 가주어나 가목적어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it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it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it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it is true 라고 했을 때 앞에 it이 가리키는 대명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이나 뒤에 꼭 반드시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도 없다면 앞에서 설명했던 비인칭 주어 it과 같은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예문에서는 그것은 사실이다. 그가 의사였다라는 것이 사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뒷부분에 진짜 주어로 that 명사절이 온 것이죠. 그 다음 2번도 it is difficult. 그것은 어렵다.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to 이하의 투부정사 진주어입니다. 영어로 보고서를 쓰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그 쓰는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써서 내가 영어로 보고서를 쓰는 것은 어렵다 라는 의미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은 I take it for granted.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관용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it이 가리키는 것은 여기서 it은 가목적어이고 that 이하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있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4번 경우에도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그는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it도 가목적어이고 to 이하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조깅을 하는 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삼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주어, 가목적어에 대한 사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강조 구문입니다. 영어에서 강조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써준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He met her yesterday 라는 문장에서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강조구문 틀 안에 집어넣어서 강조구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예문에서처럼 it was 하고 that 사이에 he라고 하는 주어를 강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원래 주어진 문장이 과거이기 때문에 비동사도 시제를 맞춰서 과거로 써줘야 된다는 것.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연결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해석은 강조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녀를 어제 만났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경우에는 시간부사 yesterday를 강조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였다. 그가 그녀를 만났던 것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3번 경우에도 그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어제 만났던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녀를 만났던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사를 강조할 때는 다른 동사들은 강조할 필요가 없고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는 앞에 do나 does나 did를 써주는 것입니다. 주어진 문장이 과거이기 때문에 대동사 did 이렇게 써서 did meet her yesterday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일반 동사 말고 조동사가 있다든지 비동사 자체는 특별한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강조할 때는 일반 동사만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